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 길고 긴 겨울을 또 어떻게 나야 되나 마음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2부까지 저희가 힘차게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달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두 분의 남신 위원님들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명과 또 거기에 따른 매매법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우리 수연 앵커가 바로 브리핑해 드릴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적주 역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0.67% 떨어진 2,3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79억 원, 76억 원 사들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매수세 끌어올리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려고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대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2%대 급락 나오면서 8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각각 388억 원, 기관은 1,697억 원 팔자세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유가 증권 시장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소폭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종가는 1,132원 90전에 형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급 주체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LG화학과 제넥신을 사들였고요. 또 KT와 미코바이오메드는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순매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들 저희 김선윤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한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그죠? LG화학부터 봐주실까요? 자, LG화학 목표가 일단 100만 원 말씀드리고요. 네. 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일단 10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우선은 배터리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앨런 머스크도 말을 했지만 결국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LG화학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분할을 좀 잘못해가지고 요걸 좀 먹고 있는데 주주 친화적 조금 성향을 좀 주는, 그러니까 배당 정책도 그렇고 이래저래 조금 어떻게든 다시 한번 회사를 조금은 이미지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좀 힘든 모습이 9월에 있었지만은 또 시장이 또 안 좋고 이래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어찌됐던 외인들이 매수를 좀 잡아주는데 외인들이 잡는 건 이렇게 봐요. 환율에 조금 영향도 있지 않을까.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열심히 파니까 네, 그에 따른 좀 이슈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3분기 실적 좋죠? 4분기 좋죠? 내년은 더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은 LG화학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분할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좀 주주 친화적으로 하지? 그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당장은 75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70만 원대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놈의 시장이 문제인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 거고 그 LG화학의 운영 정책이 문제였던 거지 주주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큰 흐름을 보일 거예요. 당장은 사실 8월부터 9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린 거라 그냥 핑계 잡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년 초부터 해서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상승 흐름을 굉장히 탈 거란 말이에요. 5G 관련주들도 내년 초부터 다시 움직일 거예요. 많이 밀려있지만 다시 갈 수 있다고요. 특히나 LG화학은 대장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에 그림을 생각하시고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흐름을 생각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다음 이게 문제야 사실 제넥신인데 네.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과제로 사실 뭐 93억 연구비 지원한다고 했어요. 백신으로. 치료제는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사실 외인들이 매수세가 좀 강하긴 해요.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4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와서 개인 물량이랑 기관들의 물량, 또 기타 호인 물량까지 해서 싹 외인들이 좀 끌어잡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 뭐해? 차트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것이냐. 저도 사실 제넥신이 저희 이제 뭐 가족분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세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를 빠진 거 보면은. 근데 매수를 하셨는데 뭐 16만 원, 17만 원대 매수하시면 진짜 멘탈 완전 탈탈 털려요, 상황이. 11만 7천 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반등이 언제쯤 나오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쉽지는 않아요. 종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이 밑으로 꺾여 내려왔잖아요. 종목을 밑으로 흘려내보낸 게 기관들이랑 개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종목이 흘러내려갔어요. 외인이 매수가 들어온 시점 그런 거는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외인이 매도가 나갔을 때 종목이 움직였다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넥신은 외인이 들어온다고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과 개인들이 합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시장이에요? 양도세 개인 팔아, 기간 차익 실현해 이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종목이 갈 수가 없는 게 제넥신은 너무 극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외인이 매수한 건 좋지만 외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기뻐할 건 진짜 1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럼 언제 올라가냐? 자, 바닥부터 해서요. 올해 초에 얼마였냐면 이게 6만 원짜리 주식이었어요. 5만 원 요 정도였어요. 3배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좀 빠져서 이제 2배 오른 거예요. 그럼 사실 기관이고 외인이고 올해 초에 계속 올라가니까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계속 하는 거예요. 내년 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 1월 달부터 갈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의 주가 움직임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기를 바라야 되고 만약에 이슈 하나가 크게 터져서 주가의 상승을 이끈다면 쫙 끌어올린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매수가 근처라면.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안타까운 종목이지만 좀 힘내시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제넥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줬던 종목들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그 이후에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제넥신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제넥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순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KT와 미코 바이오메드죠. KT는 통신주 섹터에서 앞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미코 바이오메드는 주가 상승이 엄청 컸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1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KT 먼저 봐주실까요? 네, KT 보겠습니다. KT 외국인의 선택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이제 꼽혔는데요.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그렇고요. SK텔레콤 주가랑 그리고 LG플러스죠. LG플러스. 모든 주가, 통신 3사 주가가 그렇게 큰 시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이 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완료가 됐고 투자도 완료됐고 고성장돼 있는 일종의 정체기가 아닌가 수익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더욱 투자를 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선 사업, 종합 유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부분들 다시 성과, 이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익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수급상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뚜렷한 수급은 없어요. 하지만 전일장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기관들의 매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 약 한 뭐 1,000원, 1,100원 하고 있어서 4%, 5% 미만으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앞으로 조금 잡히진 않을까라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에 아직 이 통신 시장에 있어서 5G 가입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 이익 증대되는 부분들 어느 정도 고성장돼 있는 산업 섹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통신 섹터, 통신 3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코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이전 상장을 하면서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급락하는 이유를 한번 먼저 보면 이전 상장을 할 때 공모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IPO랑 마찬가지로 공모를 하면 돈을 청약금을 많이 넣은 비율대로 이제 주식을 배정을 받게 되는데 15,000원이 공모가이다 보니까 15,000원 이상 권역에서 그 이전에 7월 고점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함께 공모에 참여한 주식까지 오늘 15,000원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를 그래도 한번 본다고 한다면 121선을 기준으로 잘 올라가다가 결국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시세 분출을 한 이유는 진단키트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인도, 뭐 콜롬비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에 대한 호조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부분. 차트상 추세 하단부에 도달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코넥스에서 넘어온 부분들 아직 완전 잠식이라는 부분들이 올해 연말에 해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 어느 정도 기업 법인 물량이나 개인 물량에서 마찬가지로 대주주 3억 이상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신용을 포함해서 3억 이상 투자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관심은 가지시되 꾸준히 매출이 공급이 진단키트에서 나오는지 관심은 가지시되 하단부가 정확하게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그 저점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미코바이오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와 미코바이오메드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지수 순매수,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KPM테크 순매수, K사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신한지주는 하락장에서도 견고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PM테크는 최근에 상한가를 5번 정도 달성하면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네, 종목인데 일단 신한지주 먼저 봐주실까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배당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금융, 은행, 배당, 보험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신한지주 오늘 연기금에서 152억 이상 강한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그게 첫날이 아니고 10월 15일부터 이미 기관에서는 이런 배당, 은행,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같이 살펴볼 것이 KB금융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볼까요? 네, 여전히 기관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차트 바닥권역에서 배당을 노리고 지금부터 매집을 해 나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부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상품이나 그 펀드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지금 횡보했던 모습인데 연말 시즌을 돌입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그 이전부터 낮 방송에서도 KB금융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추세 하단부를
딱 맞추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상단부에서 매도할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다시 추세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이제 오픈방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를 접근할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는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 자리, 그리고 파란색 네모칸은 추세 상단부에서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이미 이 중반까지 추세선상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추세 상단부에서 맞고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간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는 부분들만 체크를 하신다면 현재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조금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추세 상단부인 35,000원까지 연말 이전에도 도달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을 노리시기보다는 차익을 얻고 나오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한번 은행주 보면서 신한지주 짚어드리고요. KPM테크 보겠습니다. KPM테크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큰 상승을 이루어졌습니다. 휴메니젠이라는 회사의 지분 가치 때문에 미 국립보건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강한 상승세를 이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준 모습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기 마련인데, 지금 하락 구간 저점 테스트가 3,100원 권역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당장에 들어가시기보다는 하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월 30일 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추가 물량 상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물량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너무 고점 영역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연말까지 갈 때 특히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아무리 기관 수급이 좋다라고 한들 연말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강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되기 전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한지주나 KPM테크 둘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너무 고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지금 장에선 특히 또 자제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이 순매도했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우선주와 K사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추천주였나요? 그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라서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매도가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K사인이 추천주였다. 네. 추천은 아니고요. 추천은 아니고 네네. 관심주. 관심주. 그래요. 꽤 돼서 이제 뭐 그냥 그래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 우선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좀 보죠. 자,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냥 주르륵 팔았습니다. 주르륵 팔았어요. 외인 사고, 개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 사실 뭐 종목 자체에 문제되는 건 없죠. 그냥 삼성전자를 할지, 뭐 우선주를 할지. 근데 우선주가 좀 더 움직임 자체가 좀 경쾌하다고 할까, 좀 가볍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 우선은 뭐 기관이 매도 나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약간 좀 밀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1.3% 정도. 근데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건데 약간 더 밀린다면은 한 5만 한 8천 원? 이건 좀 아니다. 5만 9천 원쯤 이때쯤 온다면은 굉장히 또 싼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려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히려 외인들의 매도가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어요. 시장 하락에 따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밀리면 외인들이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팔더라도 외인들이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관의 매도에 겁먹을 필요는 1도 없다. 기관이 팔았을 때 종목 자체가 떨어지거나 한 적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가고 있으니까 1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 네. K사인을 볼게요. 자, K사인이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 오늘 이게 볼게요. 우선적으로 기관들이 오늘 10만 주가 나왔어요. 기타 금융 쪽이 나왔고 사모펀드가 100만 주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 14만 주에 또 오늘 기타 법인 13만 2천 주가 잡혀 있습니다. 자, 공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7일 날 했고요. 500만 주가 나와 있네요. 단가가 1,000원입니다. 500만 주가 1,000원에 나와 있네요. 네, 상장 예정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환사채 물량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금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뭡니까? 보시면은 10월 20일 날 그저께 2일 전에 어떻게 해요? 사모펀드에서 100만 주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나왔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합쳐보겠습니다. 지금 210만 주에다가 한 요게 27만 주 되니까 뭐 한 230만 주가량이 현재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240만 주가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260만 주가량이 아직도 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260만 주가량 물량이 시장에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겁니다. 이거 소화가 돼야지 주가가 갈 겁니다. 신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소화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번에 털 수도 있어요. 회사에 좋은 이슈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거예요. 전환사채는 보시면 투자했는데 이게 1,000원이라서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50% 수익이 났습니다. 1년 뒤에 50% 수익이 나는 게 현재 K사인이란 종목이 됐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인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CB 투자하는 사람이랑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완전 달라요. CB 투자하는 사람은 리픽싱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길 바래, 투자하자마자. 그런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거 물량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일단 나왔는데 당장에 이거를 소화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때 회사의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돈을 넣어준 사람이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주식 전환 신청을 해가지고 나올 때 회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관리를 지금 K사인이 해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오른 거 보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포인트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걱정인 것은 260만 주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이것만 조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오늘도 960만 주가량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챙겨보면 좋을 이슈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관의 선택까지 만나봤으면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A프로젠 KIC 순매수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에서 개인은 삼성생명과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순매도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 만나볼 텐데요. 매수를 해줬던 종목이 A프로젠 KIC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위원님, 두 종목 다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A프로젠 KIC, A프로젠, HN, A프로젠 제약 다 계열이죠. 네. 합병 실패해갖고 네. 주가 그냥 아작이 났어요.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기타법인 쪽에서 87만 주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타법인 쪽에서 참다 못 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또 뭔가 또 나왔나? 제가 잠깐 볼게요. 뭐 또 신청했나요? 전환사채 발행, 추가 상장 시비,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전에 혹시나 굉장히 오래전에 전환 청구한 물량인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기타법인 쪽에서 이 정도 하락에 정리했다는 것은 그냥 손실 처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네. 아쉬운 모습인데
그 물량들을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받은 건지 아니면 이걸 블록들로 넘긴 건지 거래량 봤을 때는 이게 320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이거를 그대로 던져버렸다면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니까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매도가 100만 주고 여기가 매수가 28만 주가 나오는 거 보니 여기서 던져진 것 같네요. 아이고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던졌네요. 하루 종일 던졌네요. 하루 종일 던졌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하자면 던졌네요. 여기 보세요. 매도 이거 다 던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손실 처리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종목 자체가 좀 개인들이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에 대한 인식은 좀 잡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반등을 주기 위한 모멘텀 자체가 조금 상당히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들 수 있어서 반등을 조금 시간 여유 갖고서 천천히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려칠 경우 다시 뭐 한 최소한의 상황에서 2,200원 정도의 흐름은 좀 나오는 게 보여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싶긴 하고 에이프로젠 관련주들은 참 제가 이 종목을 상담하기 죄송스러운 게 저희가 가족분들이랑 해가지고 잘 먹고 나온 종목이라 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군요. 급등했던 합병 이슈 나왔던 때 잘 먹고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바닥에서의 상승을 좀 기다려보고 좀 올라올 때 맞춰서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인데 우선은 신성 델타테크 개인이 역시나 좀 많은 수량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35만 주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사실 신성 델타테크 시총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외인은 그냥 개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일 거고요. 네. 주가 상황을 좀 보자면 고점에서의 흐름들 조금 급등시켜 놓고 나서 횡보를 좀 시키고 있는데 우선은 LG화학 2차전지 관련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버텨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라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 라인을 깨버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치거든요. 한 5,800원짜리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5,8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될 좀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 반등을 빠르게 준다면 7,500원대까지 나올 수 있긴 한데 7,000원대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가 만약에 내가 6,500원 이상이다 아니면 7,000원 이상이다 되시는 분들은 진짜 진실의 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5,800원짜리 유념하시고 대응하시고 7,000원이 넘어간다면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여튼 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잘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한 번의 급등 기대감은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 진실의 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은 종목으로도 손실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 타이밍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정확하게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실 때 정품 인증방으로 들어오셔야지 엉뚱한 다른 사칭방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삼성생명과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3% 가까이 상승 나와줬고요.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사실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몸 담그고 계신 종목인데 오늘 손절을 감행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데다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생명부터 먼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달 부근에서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 이슈 때문에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어디까지 하였느냐? 7만 2, 3천 원 권역까지 코로나 저점 이전까지 회귀를 한번 했습니다. 회귀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트상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점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이 고점 형성이 언제냐? 코로나 저점 이전에 횡보하던 그 구간까지 딱 차트상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횡보 구간에서 이제 바닥 지지선을 어느 정도 한두 차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았을 때 개인의 연이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배당을 노린 기관의 투자와 그리고 단기 상승분에서 개인의 매도 이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연기금과 사모펀드, 기타 법인도 여지없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단에서만 도달을 한다고 하면 개인들이 여지없이 매도를 합니다.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 개인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3억 이상의 개인 투자자라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서 물리기도 하고 물렸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분 몇 퍼센트 안 되지만 단기 연이은 3연봉, 4연봉, 양봉이 4거래일째 나오자 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얼른 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4% 전년도 기준으로 4%, 3.5% 주당 2,600원, 2,650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 상단 고점이죠.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짧게 대응을 하시더라도 상단부에서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접근을 하시는 게 그나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필로시스 네, 우려가 큰 종목이에요. 네,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부분이 1,000원 이하입니다. 635원이 3월 저점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저점 이후에 9,000원까지 1,000원에서 9,800원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상승, 연이은 상한가를 쳤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고점에 있는 부분들 특히 진단키트나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결코 상승만 할 수 없다. 하락이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연말로 갈수록 우리나라 시장이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을 보실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단발성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검체 키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연이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향후 주가 전망에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 차트를 짧게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확인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000원 권역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차트를 다시 한번 10개 열어놓고 보면 1,000원 구간이 진 바닥이었다. 아주 오랜 기간 1,000원에서 횡보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아래서만 사신 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4,000원 권역에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매도가 어느 정도 늘 나올 수 있다라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신중을 가하셔서 이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도 이런 말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당장 내일 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장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켓초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는 이번 주 내내 치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치킨에 진심이라서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진심이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앞에 온수 매트도 있었고 패딩도 있었고 한데 역시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먹는 얘기에 진심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치킨 또 좋아하시는 우리 허수 의원님 입이 귀에 걸렸는데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위원님은? 김선희 위원님은? 아니 뭐 먹긴 하는데 네. 음식 가리는 건 없어서 치킨 말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아니 주식을 드라이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치킨에도 좀 드라이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그야 이게.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네요. 네. 아무튼 우리 김선윤 위원님은 오늘 아예 치킨집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뭐죠, 위원님? 다 아실 거예요. 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고요. 너무 비싸요, 위원님. 아 비싼가요? 좀 한 어. 주를 사기에는 네. 치킨을 한 어. 30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자 일단 가격이 81만 원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비쌀 수 있죠. 네, 비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요. 한 주 이상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래서 한 주를 사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종목을 지금은 사야 된다.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진짜 좀 대단한 게 사람 한 명이 게임에다가 진짜 6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리니지 M이란 게임이 그런 것 같고 그냥 네. NC소프트에서 한 게임에서 1등 하려면 진짜 돈 10억은 우습게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한 게임 그 캐릭터를 키우는데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쫙쫙쫙쫙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조정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내년 초에 출시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밀렸어요. 이 영향이 좀 있었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온 모바일이라는 게임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이온이란 게임이 컴퓨터에서 출시가 됐을 때 이게 언제냐면요.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차트인데 요때예요. 그러니까 아이온 출시됐을 때 요때 4만 원부터 NC가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이때는 사실 모바일이라는 거는 크게 뭐 주목을 못 받고 그냥 PC 게임으로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하게 올라치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실 성장했던 거,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거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몇 배가 튀었었고 지금 다시 새롭게 나오는 신규 대작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장성 자체가 사실 따져보자면 100만 원은 한번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온 모바일을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히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리니지 모바일만큼 해서. 그래서 이로 인한 한 번의 레벨업은 있을 건데 100만 원 위로의 움직임 자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 같고 또 하나 NC가 굉장히 안정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 그 새롭게 상장하려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이라고 네. 배틀그라운드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 현재 장외에서 시총이 약 13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13조 가량이요. NC가 17조거든요. 17조 좀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13조인데 상장해서 따장 들어가면 NC보다 비싸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한 게임, 하나의 게임으로 NC는 게임이 다변화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로 매출 90% 이상 하는데 NC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로 매출 확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회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서 산다면은 100만 원까지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71%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적 좋거든요. 4분기도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소식이 많았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게임쇼 많이 오른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네. 이 크래프톤 이 기업이 네네. 상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비상장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금 비상장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 종목 1위네요. 많이 사죠. 많이 사죠. 그러면은 게임 섹터가 진짜 좀 유망하겠어요. 많이 사요. 근데 오. 많이 비쌀 거예요. 그거 네. 한번 이제 분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NC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매출 확대가 나올 수밖에 오.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탈 수 있으니 이렇게 빠질 때는 오히려 옳다구나 하고 매수 들어가시고 매수가는 현재가 한 81만 원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만 원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차로 100만 원이고 그 이상도 보지만 우선 100만 원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면 너무 싸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게임 회사 대비해서 평가한다면 뭐 텐센트 같은 경우도 PER 30배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NC는 아직 너무 쌉니다. 17배인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100만 원은 가줘야 그나마 체면치레 할 거고 제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면 100만 원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못 찍어본다. 9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못 찍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이번에 한번 해야죠. 좀 시간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연말까지 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긴 시간 안 걸리고 100만 원의 흐름은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윤 위원님께서 아예 치킨집을 차릴 수 있는 종목 NC소프트 가지고 나와주셨고요. 1차적으로 100만 원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크래프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게임에서 1등하면 치킨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도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게임주에 관련된 앞으로의 또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방송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보시면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치킨 일주일에 5번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 컨셉 치킨 일주일에 5번 사 드실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치킨 먹으려다가 소고기 값 날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례차례 제가 차트 보고 실적 보고 공시 보고 이슈 보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2018년도부터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지금 하단부 저점들을 뭐 너프하게 이렇게 좀 해보고 상단부 고점 권역을 이 정도라고 쳐본다고 하면 지금 바닥 권역이 코로나 저점 부분을 지어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최하단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다시 한번 최하단부 저점에서 이 부분 찍히고 있다는 부분이죠. 차트를 1년 쪽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되고 있는 이 만원 권역이 이탈하겠느냐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차트상으로도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부분 반기 실적이 75억을 했습니다. 2019년도 총이익이 39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실적이 이미 2019년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은 부분 한 번 더 더블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IR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유독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큰 실적이 나왔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1분기에 고추종자 쪽 매출이 워낙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1분기 마진율이 높은 그 종자 사업 부분에서 큰 이익이 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분기 또한 그 기조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자랑하시듯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2년, 3년 동안 운영을 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지금에서야 이제 그 성과가 하나하나 반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걸 봤을 때 네. 작년도 3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뭐 비용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여타 투자 흐름에 있어서의 손실 부분들도 이 농우바이오 기업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에는 그러한 염려를 좀 안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부분까지도 정말 솔직하게 과감 없이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시구나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HTS 상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뉴스가 이제 농업경제인 신문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데
왜 이런 사상 최대 수출이라는 부분, 코로나 이슈인데 수출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라고 제가 재차 여쭤보자 이미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이미 현지 각 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경우 종자나 상토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받지 못할 부분들 우려가 있으니 미리 수주를 받아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액이 2018년도에 2,500만 불 넘었고요. 2019년도에 3,009만 불 넘어가고 있고요. 2020년도에 3,150만 불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차트상 바닥 부근이고 그리고 실적 또한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을 적지만 주고 있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연말 장세로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분, 은행주와 보험, 금융 쪽으로 배당이 쏠리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치킨을 먹고 싶다고 덜컥 샀다가 소고기 값을 날리는 일은 없다.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차트상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실적 또한 좋고 배당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최소 12,000원 구간 이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PBR이 1 이하라는 점까지 봤을 때는 더 오랫동안 들고 가신다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서 3억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올 권역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길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13,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결코 치킨 일주일에 5마리 무조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자신 있게 좀 길게 보유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게 보유해봐도 괜찮을 게 배당을 또 주고 있으니까 농오바이오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투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손절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10,000원 부근이니까 현재 진입해도 유효하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9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농오바이오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나눈 이야기에 더 깊은 이야기들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지난 종목도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채팅창에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어떤 분이 저희 김선임 위원님 팬이신 것 같은데 어떤 치킨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좋아하시는 치킨 있으세요, 위원님? 브랜드명 말고 나 이런 타입의 치킨을 좋아한다. 그거 있잖아요. 왜 교땡 치킨 반반. 아, 반반으로 된 거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땡치킨 물어보셔가지고. 성장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성장 이슈가 있는 치킨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 주제가 또 치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네요. 여기서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장 정리를 하기 전략을. 전에 네. 전략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봐야겠죠? 짧게 우리 네, 허바석 허바석 의원님 먼저.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 속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고점에 있는 영역 주의를 하셔야 되고, 기재부 국감이 내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올지도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마지막 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결국엔 시장의 등락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바닥에 있는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지금 이 연말 장세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허바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우리 김선우 위원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까지 살얼음판일 거예요. 11월 달에 주식 잘 해서 현금 확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11월 달에 쉬는 날 없으니까 한번 빡시게 해보자고요. 빡시게 해서 저도 가족분들이랑 빡시게 해가지고 현금 확보 확 한 다음에 12월 한 마지막 주, 그다음 전주에서 2주 동안 좀 쉬고 좀 가족분들을 좀 뵙고 해서 한번 좀 새롭게 내년에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좀 이겨내셔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시장을 지금부터 준비를 빡시게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꽉 채워주신 저희 남신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